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이란 최대 발전소부터 공격할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회담 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며 통보한 최후 통첩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행정부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다고요? 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소 공격 경고에 대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긴장을 고조시켜야 한다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대이란 군사작전을 축소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이란 발전소 파괴를 언급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서로 배타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요새를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할 거라면서 이란 대응의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Kristen, the president's been very clear from the beginning that the goals are destroy the Iranian Air Force and the Navy, to completely demolish their missile capabilities. The president will take whatever steps it takes to achieve those goals.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는 가스 화력 발전소뿐 아니라 다른 발전소들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대 규모의 발전소부터 공격을 시작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죠. As the president announced, he will start by attacking and destroying one of Iran's largest power plants. He's not going to allow this genocidal regime to hold the world's energy supplies or economies hostage. 네, 베선트 재무장관의 이야기 중에 이란 원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 제재를 유예한 것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네, 앞서 미 재무부는 국제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란산 원유 판매를 다음 달 19일까지 허용하기로 했죠. 중국이 제재 대상인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사들여 비축하고 있다면서 이란산 원유를 세계 시장에 풀어서 유가를 억제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베선트 장관이 오늘 미 NBC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미국이 이란 원유 제재를 한시적으로 해제하면서 이란이 140억 달러에 이르는 수입을 얻게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베선트 장관은 중국으로 싸게 팔리던 이란 원유가 한국과 일본으로 간다면 상황이 더 나아지는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의 성과를 감안하면 일시적인 유가 상승은 미국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유가가 오를 기간이 한 달이 될지 50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게 되면 유가는 계속 안정이 될 것이고 미국인들도 안보 없이 번영이 없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이뤄지는 하르그 섬에 대한 폭격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며 미군의 점령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이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d a very successful bombing campaign against the military installations at Karg Island, the nexus for all the Iranian oil supply. What could happen with Karg Island, we'll see. Could U.S. troops go into Karg Island to secure it? Again, as I said,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이란은 앞서 미국의 일시적 원유 제재 해제 조치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었죠. 이란 석유부 대변인은 해상에 남아있는 원유가 없고 국제시장에 공급할 물량도 없다면서 베선트 장관의 말은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이 이란과의 회담에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다고요? 네, 악시오스 보도입니다. 이란 전쟁이 3주를 넘어서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악시오스는 미국이 이란과의 회담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해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이죠, 제러드 쿠슈너가 논의에 현재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 6가지 요구사항을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 추진 불가, 또 우라늄 농축 금지, 나탄즈와 포르도 등 핵시설 해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원심 분리기 관련 장비 생산에 대한 외부 감시가 필요하고 미사일 상한을 1000기로 제한하는 군축 협약을 해야 한다. 또 헤즈볼라와 후티, 하마스 등 대리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협상은 할 수 있지만 전쟁 배상과 재발 방지 보장이 있어야만 한다는 강경한 입장인데요. 악시오스는 미국이 동결한 이란 자산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배상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면서 최후 통첩에 나섰고 이란이 호르무즈를 계속 봉쇄하겠다. 또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국가 발전소의 공격까지 예고하면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란의 반응을 보면 이란이 이란 미국의 압박에 순순히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여파로 슬로베니아에서는 주유소 연료 판매를 1인당 30리터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영상입니다. 이란은 이 같은 미사일로 이스라엘 남부는 물론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또 테헤란 상공에서 전투 드론을 격추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군은 미국이 발전소를 파괴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لیکن در صورت عملی شدن تهدیدات آمریکا در خصوص نیروگاه‌های ایران بلافاصله اقدامات تنبیهی انجام خواهد شد. یک، تنگه هرمز به طور کامل بسته می‌شود.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소셜미디어에 기반 시설이 공격받는 즉시 중동 지역의 핵심 인프라, 에너지, 석유 시설 등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주유소에서는 연료 구매를 1인당 30리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넣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아예 문을 닫은 곳도 많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 부족과 사재기 조짐 때문입니다. Pour moi, c'est nouveau. Je ne pensais pas que ce serait si rapide, que ce serait lié aussi rapidement par rapport aux événements qui se passent en Iran. Maintenant, je suis un peu étonné. 슬로베니아 정부는 연료 재고는 충분하다면서도 당분간 이러한 제한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중동 사태 이후 농업용 난방유 가격이 18일 연속 올라 밥상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하락세가 계속된 휘발유와 경유값도 내림폭을 줄인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가에서 쓰는 농업용 난방유, 즉 면세 실내 등유 가격이 지난 21일 기준 1,261.19원으로 18일째 올랐습니다. 최고 가격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난 13일 최고 가격제가 시행된 뒤에도 면세 실내 등유 가격만 2.9% 올랐습니다. 최근 저점인 지난 3일과 비교하면 13% 넘게 가격이 뛰면서 나홀로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면세유가 아닌 일반 휘발유와 경유, 실내 등유가 일제히 최근 고점보다 100원 안팎으로 내려간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입니다. 면세유 중에서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20원에서 30원씩 내렸는데 실내 등유만 35원 정도 올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인과 대책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농민들만 속이 타들어갑니다.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평소에 잡던 온도를 이제 유지를 못하고 이제 토마토가 익어가는 속도, 수확량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듭니다. 또 늘어난 생산비 부담은 고스란히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밥상 물가 인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와 경유값은 어제 오후 4시 기준 13일째 내림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 값은 그제보다 1리터에 17전 떨어지는 데 그쳤고 인천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선 상승 전환이 포착됐습니다. 중동 사태가 격화하면서 1차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국제유가가 더 치솟았고 이를 반영해야 할 2차 최고 가격이 오는 27일 발표됩니다. 27일에 2차 최고 가격이 시행이 됩니다만 그때는 가격이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좀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매점 매석 등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농가 난방유에 대해선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번 화재로 지금까지 모두 1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캄캄한 연기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전화를 건 희생자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합동 분향소 위패에 적힌 아들의 이름. 어머니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자들 모두 공장 노동자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였습니다. 고 최모 씨도 가정을 책임지는 듬직한 가장이었습니다. 농번기면 말 안 해도 부모님을 찾아가 돕고 함께 술자리 친구까지 돼주는 살가운 자식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애들이랑 컴셋이었어. 어려갖고. 연기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최 씨는 마지막 순간 아내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우리 장문 있냐고 물었더니 장문도 없고 앞이 안 보여서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 3년 전 대전으로 건너온 또 다른 희생자는 부모님과 누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막내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정신없는 상황. 여자친구와 마지막 통화에서 부모님께 차마 남기지 못한 말을 전했습니다. 집 나갈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잘 다녀오겠다며 출근길에 올랐던 14명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온기를 나누던 수십, 수백, 수천 명이 가족과 친구를 잃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육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컷오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대구시장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는 이번 주 내로 출마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경선 후보에 육선 주호영 국회 부의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제하고 후보를 6명으로 압축했습니다. 현역인 유영하, 윤재옥, 추경호,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각각 경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정현 위원장은 보수의 심장 대구의 미래를 위해 공천 기준과 정성 평가를 반영한 판단이라며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분의 역할이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공관위는 예비 경선을 거쳐 2명을 추린 뒤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 서울시장 공천에 추가로 등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수민 의원 등 예비 후보 면접도 이뤄졌습니다. 혁신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문제로 당 지도부와 물밑 신경전을 이어온 오 시장은 조속한 선대위 출범을 거듭 강조했지만 그 목적이 향후 당권에 있다는 일각의 보도에는 오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을 접수하려는 기세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이제 그런 저의 충정이 마치 뭐 다음 전당대회를 의식한 행보인 것처럼 오해를 낳아서 더불어민주당에선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 여부를 논의하면서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결정 시점이 임박한 기류입니다. 대구 공천을 두고 내홍이 잇따른 국민의힘을 두고는 기득권이라는 우물에 갇힌 개구리라고 비유하며 시장직 확보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는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경선에 나설 민주당 예비 후보는 김동연 현 경기지사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한준호 의원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세 분이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본경선 후보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경선은 다음 달 5일부터 사흘간 진행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이 결선에서 맞붙습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주말에도 지지율 선두위 정원호 예비후보를 겨냥해 구청장 시절 의혹과 공약 부실 등을 지적했는데 정 후보는 소모적인 네거티브 경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네, 어제 날이 참 따뜻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다고요? 네, 봄 기온이 한층 짙어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며 예년 기온을 7도가량 크게 웃돌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20도 안팎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이렇게 3월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이 습도가 낮아지는 데다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특보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쪽 지방과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일부 등 중부 지방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후부터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크게 춥진 않습니다. 서울이 4.8도, 대전 2.7도, 대구 4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대구 20도, 광주 21도까지 올라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의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고 내일 늦은 밤부터 수요일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지만 중서부는 종일, 그 밖의 지역도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국외 스모그까지 유입되니까요. 호흡기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